예,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토론까지 끝난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진행할까요? 토론을? 자유 토론을 좀 하고, 자유 토론. 네, 자유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빨리 지금도 또 받아야죠. 여자분들하고 저기 중에 있는 분들하고 질의응답 자유 토론 시도를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마이크는 제가 한 테이블에 한 개씩 세팅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네, 방송을 출연을 위한 박순호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쪽에, 이거 뭐, 이거 안 되나? 그렇지. 들리시나요? 바로 되고, 이가 바로 되고. 한쪽에 전원배 동지가 얘기하셨을 때, 현재 AI와 인간의 일자리 싸움으로 되어지는데 곤란하다. 현재 AI와 인간의 일자리 싸움이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교육 현장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면서 그리는 스마트, 즉 그리는 기후 환경을 이제 파괴하고 지금 전 지구적인 과제이고 스마트는 AI, 온라인 플랫폼 이거는 이제 자본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학생들을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코딩 교육이라고 초등학교부터 이제 이런 AI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시키면서 지금 기계 노예로 만들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지금 되고 있으면서 저희 평화에서 엄청나게 성명서를 내고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제 실정이고요. 뭐 하나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란에 경기점에 짓다가 이제 이주 노동자가 한 6,50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이건 최소이고 인권단체나 MST 뭐 이런 데서 발표할 때는 약 이제 15,000명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제 평학이라는 이 단체가 저희가 한 2년, 3년 동안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 민주노총에서 아까 이제 이렇게 노동이라는 거 아까 연경노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노동이라는 부분은 민주노총에서 학교로부터 노동력을 가져가면서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해내서 지금 이게 정교조에서 정교조가 주체를 잡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모두 너무 욕심을 내서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뭐 오세준 동지가 말했던 것처럼 민주노총에 다 장악한다는 시민단체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오세 저지 했을 때도 시민단체나 부모들이 이 민중들이 또 우리 박순환을 퇴진시키면서 이렇게 변화시킨 과정도 있었고 예전에 뭐 일제고사 저희가 하는 이제 일제고사 투쟁이나 이런 것도 민주노총이 개입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교조가 주체가 돼서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로부터 노동조 뭐 민주노총에 또 가져가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색깔론으로 가버리면 이게 운동이 너무 활발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고 저희가 이제 지금 교육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자리에 정교조 선생님도 한번 나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해줬으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교육이 좀 바탕이 돼서 뭐 교육단체에 대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염두에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같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 좀 가서 좀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 혹시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영상에서도 말씀하시는 여기에 잘 들려요.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에게. 질문하라고 잘 없을 거야.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질문하고 싶고요. 이렇게 대행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써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대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준인데 퇴보됐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그러면은 사실 뭐 민주당 으로 보면은 태행이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진정해서 보면 태행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좀 질문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여기서 그런 용어는 좀 아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좀 제한 좀 대체할 용어. 아니, 마이크에서 제가. 네. 혹시 대체할 그 용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악화됐다는 의미로 악화, 악화라든지 반동화라든지 한동안.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이게 민주당에서 쓰는 시민단체에서 쓰는 민주당 프레임에서 나오는 좀 용어 뉘앙스가 상당히 좀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죠. 의도는 이게 전혀 더 아니.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접근하려고 대중적으로. 예. 너무 알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토론하면서도 어쨌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때 하시고요.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토론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의 쟁점도 있긴 해요. 약간의 쟁점도 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구체적인 정세, 지금 객관적인 조건에 따른 주체적으로 어떻게 노동자 민중을 국가 권력과 총자본에 맞서서 전선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서는 반대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는 어떤 그런데 이 주체적인 그것을 지금 민주노총 차원에서 7월 총파업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기를 어떠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주체적인 상태 또 맺혀있는 쟁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주체화시키고 투쟁 프로그램화 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좀 만들어낼 것이냐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더 큰 파고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또 총선 직전까지도 실제로 더 큰 파고를 좀 만들어서 노동자 권력의 전망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마도 12월이에요. 12월인데 실질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포지션이 각자의 포지션 여러 개 있지만 노동전선이라는 포지션도 있고요. 그 노동조합이라는 또 성격도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 또 제안해서 현실화시켜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활동가 조직으로서 또 역할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지만 분리가 되는 지점이 있다. 이건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노동조합의 대중조직이 실질적으로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한 것이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올해의 방침을 확정하고 그 산별 단위에서 대의원대에서 투쟁 대응으로 구체화시켜야 되고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런 노력이 포착되고 진행되는 상태다. 그 다음에 민중행동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 속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노동조합의 간부 역량들, 각급 역량이죠. 지구지혜 단위까지 부분들이 어떻게 이것의 투쟁의 성격이나 정치적 성격이나 목적식적으로 끌어올릴 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활동가들의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활동가들이 노조 간부로서의 역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년 5월 얘기도 하고 있고 5월 파업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 투로, 실질적인 투로, 실제 현실화 시켜낼 것인가 고민이 한줄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비정규 단위들이, 최저임금 문제, 생활임금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파워를 좀 내년 5월이든 6월이든 과정에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건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토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문제는 민주노총이나 단위에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는 공공 부분에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임금 문제나 지금 비제부가 딱 틀어지고는 거의 인력 충원이든 뭐 모든 게 안 되는 상태예요. 이것은 실제 국가 권력과의 투쟁으로 쟁점화시켜내고 전체적인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럼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조금 약간의 적응 차원에서 선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금속 같은 데도 대공장도 있고 자원공장도 있고 여러 형태도 있는데 약간의 지금 진단 뭐 여러 수준에서 좀 내기를 좀 하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노동전선이나 활동가 조직들이 노동전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런 전선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 해내고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토론인데 내가 너무 많은 마음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일단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좀 먼저 이제 우리 발제자들 간의 상호 토론도 있을 수 있고 토론자들이 좋은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전원배 동지의 어떤 전반적인 세계적 정치 경제적 흐름 지난 5년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고 그런 어떤 흐름을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잘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큰 이견이 없고요. 기초적으로 이제 신재길 동지의 발제에서도 그 구체적인 분석 크게 저도 다르게 보진 않는데 다만 지금을 공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분출할 것인가 이런 점이 또 실질적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뭐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 파산이 속출하고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점은 또 조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내년만 해도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가지고 상당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관리를. 그래서 전면적인 파국으로 자본주의가 29년 대공황처럼 미국이 그렇게 붕괴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지는 않을 이런 어떤 고도한 이 자본의 관리 기제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좀 두면서 그런 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 고통의 증가, 책임의 전가에 대해서 잘 그걸 요구로 뽑아내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내년은 상당한 침체, 한계 기업이나 구도기업 취약한 계급의 어떤 고통은 확산될 것이지만은 한국 경제가 전면적인 외환이나 은행들이 지난 997년처럼 붕괴하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더 어려운 거죠. 이게 은폐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세준 동지가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토론도 저는 전반적으로 잘 정리하셨다고 봐요. 그런 기조에서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만 지금 자본주의 철폐를 내걸 것이냐 근데 민주노총이 그걸 하기는 어렵죠 지금. 다만 그러면 노동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 사회주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저는 그것은 좀 뭐랄까 그 정세를 굉장히 아주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그것을 상승 발전시키는 고도한 어떤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기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안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그 배경은 이 경제 위기의 배경은 대중의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투기적 자본의 침몰이고 대중적 빈곤이 심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윤율도 낮아지고 이런 복합적인 어떤 자본주의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조만간에 hun명적 위기로 올 것이냐 요거는 아무리 대중들이 공기를 해도 그걸 받아낼 주체가 없으면 혁명이 안 와요. 저는 우리는
소비에트부터 다 확인을 했어요. 70년을 왔다가도 붕괴하는 것이고, 이집트에서 봉기가 와도 완전한 그 보수 세력이 등장을 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음에 답해야 돼요. 언제든지 위기를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니까 열심히 하자. 저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대중들이 못 믿어요. 니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결국은 붕괴해놓고 사회주의 붕괴했는데 실패했지 않느냐. 어떻게 니들이 입증할 것이냐 라는 것에 저는 솔직히 이 토론을 어떻게 할지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어떤 이 의제를 대중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고 어떻게 정교하게 이런 혁명적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걸 준비하지 않고 사회주의는 옳다. 지금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공허한 것 같다. 이게 좀 난 논쟁을 우리가 특히 노동전선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막연한 그 주의 주장 가지고는 안 돼요. 무책임해요. 실제 책임을 져야 돼요. 근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거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명호 동지의 저는 그 교섭 요구 내년에 그 교섭 요구와 쟁의 집중 전적으로 좀 공감하고 이걸 좀 한번 제가 구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든 노동조합은 대폭적인 임금 이상 요구를 걸고 내년에 총궐, 임금 이상 총궐기에 들어간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임금 올려라. 물가부터 못 살겠다. 이런 대중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은. 무슨 뭐 복상하게 체제 전환 이것도 좀 너무 좀 막연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임금 투쟁을 집중하라. 왜냐하면 지금 정치 총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박인호조가 뭐 윤석열 퇴진을 내고 총파업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거를 투쟁 속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등장할 때 받아치고 나가야 되겠죠. 그 점은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뭐 총선을 걸지 마라. 총선은 뭐 무시해라. 이런 거는 좀 강력하다. 그러면 아까 자신은 또 총선 때 후보들이 올 것이다. 근데 이율배반인 것 같아. 오지 말라 그래야죠. 너희들은 총선이나 해. 우리 사업자를 오지마 후보들한테. 그걸 뭘 활용을 해요. 그건 사실 거짓말들인데. 그래서 여기서의 정치라는 것은 그 정치의 그 선거 투쟁에 매몰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또 고쳐야 되는 투쟁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정치가 결국 되돌이되지 않도록 투쟁을 확장하고 이런 기제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점은 좀 같이 좀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더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짧게. 오세훈 동지가 아까 저기 먼저 하는데 여기 제기 중인데. 네, 죄송합니다. 올려.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일단 민주노총에서 7월 총파업을 본 거에 대한 좀 의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절과 총연맹 선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총선이 있으니 선거만 시작되면 뭐 유화적으로 됩니다. 그건 뭐 본의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투쟁에서 물러서려고 막판에 한번 크게 한번 뒷골을 때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거구경 들어가자. 이런 모습으로 느껴져요. 그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쟁이 안 된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정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온갖 제도들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큰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 우리가 뭐 권력을 잡아도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게 법이 바꾸는 거죠. 우리는 도시가 되었든 시행령이 되었든 아니면 진짜 법률이 되었든 헌법이 되었든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큰 일부 당김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오고 그런 과정이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경험상으로 쉽지 않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전략을 쓸 거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국회의회 노동자 대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노동이사제 했는데 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 뭐 추천을 해서 한 사람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노동이사제 필요 없다. 차라리 참관이나 하자. 저 변절자 만드는 노동이사제는 뭐하냐. 참관이나 하고 폭로나 하고 감시나 하는 게 낫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저기 정치개혁도 10년대도 뭐든 간에 하여튼 걔네들하고 들어붙어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성을 늘리는 작업이 우선적인 작업인 걸로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그걸 해가지고 뭐 그걸 적용하겠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고 그 법을 통과라도 시켜서 시행은 다음번부터라도 하더라도 그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당장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겠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제도를 바꾸는 거에서 무조건 약속을 하게 만들든지 뭐 아니면 뭐 한두 명, 뭐 10명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자꾸 늘어지면 뭐라도 되니까 뭐 이런 개념인 거지 뭐 그러니까 영업하는 거다. 영업하는 거다. 그 정치인들하고 영업을 하는 거지 장사 영업을 하는 거지 걔들이 뭐 우리가 영업을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게 영업할 건지. 그 다음에 저는 민주노총 후보가 되었든 뭐 국민당이 있든 진보당이나 뭐 정의당이 통합해서 저걸 만들든지 하여튼 나갔다고 쳐요. 그 우리보다 그 신상정이나 다 뭐 사실은 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답답할 정도로 일을 안 합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하면 또 변절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깝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일을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굴 국회에 보내는데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통제할 거냐. 예를 들면 이슬람애들처럼 야너 내려시키고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나 운동판에서 순서를 내려가 일도 안 하는데 뭐 그게 되냐고 이렇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뭐 노동자는 개혁권 뭐가 되었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런 어떤 과정을 가야 될 거고 그런 과정들에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는 차원의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는 아니, 우리 먼저, 말씀하세요. 예, 아니, 약간 못한 얘기를 좀 보충하자면, 저는 지금 윤석열 퇴직 투쟁에 좀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 이원 노조법 2, 3조 개정이나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도 결국은 정부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법 1조, 3조 개정, 가로막는 윤석열 퇴진하라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윤석열 퇴진 투쟁에 좀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정치적인 투쟁,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투쟁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퇴진 이후에 그게 된 것처럼. 그렇다고 해도 그런 투쟁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조직 확대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민주당 정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대중들의 의식은 저는 겪어봐야 더 아까 전에 러시아문도 얘기하고 했던 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러시아 혁명에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재헌의회를 실시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될 거를 두려워해서 투쟁에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혁명이 한 번에 공유로저는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많은 어떤 그런 파고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파고 속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주의를 알려내고, 이게 표현을 하겠지만, 알려내고, 그런 사회주의 조직, 사회주의 정치 조직이 확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끊임없는 누가 그런 사회주의적 의식이 중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정말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적 성향을 하면서 대중들이 그런 사회주의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밭을 만들고 또 그것을 걷어들이고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